자, 오늘 시험 직전 완벽하게 총정리할 작품은 지학사 문학교과서 237쪽부터 나오는 원고지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원고지는 매일매일 숙제와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잠들고 이 생활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반복된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기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배울 작품 속 주인공인 교수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원고지의 핵심 내용들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정 포인트들은 제가 다 정리해뒀으니 영상 아래 더보기란 클릭해서 핵심 정리 자료 확인하고 다운받으세요. 기출문제도 제가 다 정리해뒀으니 시험 직전에 꼭 받아서 풀어보세요. 지학사 문학교과서 238쪽 펴시고 제발 내용은 스스로 한번 읽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이 읽었다고 가정하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원고지 시험 대비는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첫째, 이 작품의 장르인 부조리극의 특징. 둘째, 등장인물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반어법. 셋째, 무대 장치와 소도구가 상징하는 진짜 의미. 넷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구성의 효과. 마지막으로 서술자 역할을 하는 장남과 장녀의 기능. 자, 그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시작합니다. 이 희곡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실적인 연극이 아닙니다. 부조리극입니다. 부조리가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하죠. 작가는 왜 이런 이상한 형식을 빌려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삭막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무대의 배경부터가 아주 기괴합니다. 주인공인 교수의 집 안가구들이 죄다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원고지 모양입니다. 창문도 원고지 칸, 가구도 원고지 칸.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수가 밥 먹고 잠자는 집조차도 일터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어요. 그저 원고지 칸을 채워 넣어야 하는 기계적인 노동의 공간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와서도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 칸 채우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 숨 막히는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인공 교수를 봅시다. 이 사람 등장할 때 모습 기억나시죠? 이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허리에 뭘 두르고 있나요? 그렇죠. 굵은 쇠사슬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이 무대 밖으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집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을까요? 이건 교수가 짊어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책임감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그리고 사회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현대인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뭡니까? 아내가 옷을 갈아입혀 준다면서 이 쇠사슬을 풀어주나 싶더니 어떻게 하죠? 네, 곧바로 굵은 줄로 바꿔서 다시 묶어버립니다. 쇠사슬이 사회적 구속이라면 굵은 줄은 가정 내에서의 구속입니다. 결국 이 불쌍한 교수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인의 소외라는 주제를 반드시 읽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학교 시험에 기출된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수가 등장하기 전에 장남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자, 이 대사에 크게 쓰세요. 반어법, 아이러니, 장남의 말만 들으면 아버지는 아주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등장한 교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을 질질 끌고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뭘 노렸을까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소통이 단절된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족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내인 철을 보세요. 남편이 힘들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남편 주머니 뒤져서 돈부터 챙깁니다. 실제로는 돈밖에 모르는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장남과 장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떼만 쓰고 아버지가 힘들든 말든 자기들 치장에만 바쁩니다. 심지어 이 자식들은 극 중간중간에 관객들에게 말을 걸면서 해설자 역할까지 합니다. 관객들이 이 연극에 몰입하는 걸 방해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가족들의 뻔뻔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소도구들 정리해 봅시다. 아까 쇠사슬하고 원고지 문의 가고는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신문입니다. 교수가 신문을 보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2살 나내가 자기 애비를 죽였다. 집 부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았다. 완전 엽기적인 사건 사고들 뿐이죠.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그건 3년 전 신문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교수가 오늘 신문을 다시 집어 들었을 때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미쳐 돌아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무한 반복될 거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 시험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어쩌고 하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옆방에서 장남과 장녀가 틀어놓은 음악 제목이 뭐라고 했죠? 찬란한 인생입니다. 제목은 찬란한데 실제 들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소음이고 판이 튀어서 똑같은 구간만 계속 반복되죠. 교수는 괴로워 귀를 막습니다. 이게 바로 반어적 상황의 끝판왕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현대인의 삶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걸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관과 천사의 의미를 짚어봅시다. 교수가 번역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디선가 감독관이 나타나서 채찍질을 하죠? 이 감독관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교수의 내면에 있는 강박관념입니다. 쉬면 안 된다. 일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가 형상화된 거죠. 반면에 천사는 뭡니까? 교수가 잃어버린 젊은 날의 꿈과 희망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잠시 행복해하나 싶지만 결국 천사는 사라지고 감독관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은 꿈을 꿀 자유조차 박탈당했고 결국 현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품의 핵심 요소들을 다 뜯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은 제가 외솔교육 홈페이지와 외솔 클래스룸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시험 기간에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정리해볼까요? 이 작품 원고지는 사건이 해결되거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끝까지 교수는 번역을 하고 감독관은 감시를 합니다. 이런 순환적 구조가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의 굴레를 강조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꽉 박아두세요. 자, 오늘 이근삼의 원고지 시험 직전 총정리 싹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웃기고 이상한 연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는 모습이랑 너무 닮아서 좀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그 씁쓸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을 100% 이해하신 겁니다. 영상 봤다고 공부가 끝난 건 절대 아니죠? 지금 당장 교과서 펴서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험 범위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떠먹여 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딱 기다리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학 가실 때까지 국어는 외솔 클래스룸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국어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